자, 어디 한번 볼게요. 이건 또 뭐냐? 달랑 몇 개? 5개냐? 6개냐? 네 달락이야? 좋아. 자,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으니까 이거죠. 유체 속에서 하면 유체가 바로 뭐야? 물이나 공기가 유체구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떨어지나 봐요. 그러면 물체에는 뭐가 있냐면 물체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답니다. 그럼 자유낙하하면 중력, 부력, 항력이 있나 봐. 그러면 중력, 부력, 항력은 구성요소고, 그죠? 그 자체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테고, 각각의 기능 나오면 시험에 나오죠. 중력은 했네. 그러면 중력이라 하면 이렇게 칠하고,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했답니다. 그러면 공식이 하나 나왔네. 그러면 옆으로 빼야겠죠.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하래요. 중력 가속도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공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 체크.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하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낙하하는 동안은 일정하답니다.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대요. 왜냐면 낙하하는 동안 질량이 바뀔 리가 없고 중력 가속도가 바뀔 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질량과 중력 가속도는 낙하하는 동안 변화가 없대요. 다시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때문에죠. 어떤 물체 때문에 이런 거지. 어떤 물체 때문에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래요. 그러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가 바로 뭐냐면 부력이래.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목욕탕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일로 여기 쏙 들어왔어요. 이러면 죽겠지. 목을 좀 빼놔야겠다. 내가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물이 넘치겠지. 그죠? 물에 넘치면 요 넘친 것을 받아내면, 그죠?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배제된 물의 양이죠. 그걸 쟀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부력이래요. 그러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랍니다. 항상 이런 거 항상 이런 거 나왔으니까 잘 받아야지. 중력의 반대 방향이래. 중력의 반대 방향이래요. 부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이네. 그러면 이제 자유낙하한다면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여기가 땅이야. 그죠? 여기가 땅이라고 치면 이쪽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뭐야? 중력이 있겠죠? 중력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중력은 뭐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했고, 그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부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가 바로 뭐야? 이렇게 부력이 생겨요. 이 말인가 보네. 빗방울에 작용한대요.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 크기는, 그러니까 빗방울이면 요만한 빗방울이면 부력이 뭐라고 했어? 여기다가 넣어봤을 때 배제된 부피의 무게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나 조그마겠지 뭐.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부력은 빗방울이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래요. 그러면 부력의 크기는 뭐야? 부피와 연관이 있구나. 부피의 크기네. 그럼 부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피와 연관이네. 그죠? 부피의 크기와 해당한대요.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래. 그러면 부피의 크기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라는 건, 자, 이렇게 있는데 빗방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원래 공기가 있겠죠. 그 공기가 얘 때문에 배제되겠죠. 바깥으로 뛰쳐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뛰쳐나간 공기의 양을 재면 걔가 부력이 되는 거야. 다음,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공기가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이니까 공기의 밀도, 물의 밀도 하면 물의 밀도가 더 크네. 그죠? 더 크고,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답니다. 왜냐면 그 빗방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지요. 그죠? 부피가 얼마 크지 않잖아. 요만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배제된 공기의 무게도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미미하대요.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자,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그다음 부력이 낙하 속도에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밀도가 매우 작으니까 무게가 작겠죠. 그죠? 아, 밀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은 부피분의 질량일 거 아니냐.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될 건데 아마 얘는 어떻게 써요? 되게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다고 그랬으니까 밀도가 작다고 했으니까 질량 값은 되게 작은 거 아니냐. 그죠? 질량이 작기 때문에 걔한테는 뭐가 있다? 걔는 부력에 영향에 미친대요. 걔는 미쳐요. 됐네. 자,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자. 자, 뒤에 두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자, 물체가 유체네. 아까 유체는 물과 공기 같은 게 유체라고 그랬죠. 유체 내에서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했으니까 얘는 항상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라고 했으니까 요거 땅 해야겠네. 정지해 있을 때,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요거 땅 체크해내야 돼.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 차이가 이거죠. 정지, 운동하는 경우 이렇게 차이 있죠. 그러면 저렇게 달리해서 차이가 드러나면 문제 속에서 이게 들어있어요. 문제 풀 때 이게 필요할 거야. 정지해 있을 때와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는 뭐가 발생하냐면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데 그게 뭐냐면 항력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아까 위에 있었던 중력, 부력, 항력 다 설명했네. 그럼 화살표 가야겠죠. 운동할 때 뭐가 발생해? 항력이 발생하네. 그렇다면 정지에 있으면 항력은 발생하지 않아요야. 문제 풀면서 저 비교했으니까, 서로 차이점을 비교했으니까 문제 풀다가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힘은 항력이겠죠. 요거 항력. 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 아까 지금 자유낙하 얘기했었죠? 자, 아까 낙하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낙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운동 방향이죠. 운동 방향이 낙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쪽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이쪽으로 뭐가 있다? 항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정리해보자. 아까 떨어지는 건 뭐가 생겨? 중력이 땅이죠. 땅으로 가는 게 중력이잖아. 여기가 땅이라고 하면 땅으로 가는 게 중력이고, 중력과 항상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겨져? 부력이 있다고 그랬죠. 부력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니까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네. 중력이 이쪽으로 간다면 중력의 반대 방향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항력이니까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는 꼭 어떻게 내냐면 이것도 그렇게 나왔더만 낙하 설명을 했으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써? 반대로 낸다고 그랬죠. 그죠? 북반구의 별자리 설명하다 시험에는 남반구 얘기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에 낙하라면 반대로 상승해볼까? 로켓 쐈어요.
그러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땅이라면 상승하면 운동 방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운동 방향이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운동 방향의 반대로 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로 생겨? 이쪽으로 뭐가 생겨? 이번에는 항력이 생기죠. 아까와 다 반대죠. 그 다음에 중력은 항상 땅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중력이 오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중력의 반대 방향은 뭐라고 했어? 이쪽에 이제 부력 방향이 이렇게 해죠. 그러니까 부력은 이렇게 되겠죠. 방향이. 됐죠?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돼. 항상 남반부 설명하다 수능은 북반부를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야. 이거 지금 자꾸 낙하 설명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반대로 항상 나오니까. 다시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그러면 어디에서? 유체 속에서야. 유체 속에서 속도가 커질수록, 그러면 항력은 속도가 커질수록 커진답니다. 항력은 속도가 커질수록 커진다. 그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km를 뛸 때보다 100km를 뛸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뛸 수 없지만 100km 갈 때 어떻게 해서 더 맞바람이 훨씬 더 심하죠? 그 얘기 하나 봐. 항력은 다시 마찰항력과 압력항력의 합이랍니다. 오호. 그러면 다시 공식이 나왔네. 항력은 뭐야? 마찰항력 플러스 압력항력이래요. 압력항력이에요. 이렇게 설명했네. 항력 개념정의. 그럼 마찰항력은 차이를 둬서 설명하려나 봐? 그럼 잽싸게 이렇게 해야겠죠. 마찰항력은 그게 합이라고 해놓고서 마찰항력 그 다음에 뭐야? 압력항력을 따로따로 설명하려고 하나 봐. 그러니까 잽싸게 우리 세모와 역삼각형을 쳐야겠죠. 아까 이렇게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했듯이 얘도 차이점을 구분해야 돼. 자, 이건 유체의 점성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 점성이군요. 유체의 점성. 즉 공기나 그 다음에 물의 점성이 있나 보죠. 그래서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데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마찰항력은 표면에서 가해지는 게 바로 마찰항력이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그죠? 이런 게 다 마찰항력이겠죠?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끈적끈적해. 그럼 어떻게 해서 가기가 더 어렵겠지.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답니다. 그럼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는 건 항상 역으로 읽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점성이 작거나 표면적이 작다라면 작아져요. 됐죠? 자, 이만한 거, 표면적이 이만한 것이 갈 때 마찰항력하고, 자, 요만한 거, 요게 A, B래요. 그럼 당연히 마찰항력은 표면적이 큰 A가 훨씬 더 커요. 이 말인가 보죠? 압력항력은, 그럼 다시 압력항력. 지금 마찰항력이겠으니까 압력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해, 압력차 때문에 생긴답니다. 그러면 물체 전후방에 생긴대요. 그럼 물체 전후방이면, 자, 여기서 있다면 이게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떨어진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전방이겠죠. 여기가 후방이겠죠. 전후방에 압력 차이가 생긴답니다. 자, 스카이다이버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전방이죠. 내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요 배에 있는 것과 등에 있는 게 서로 다른가 봐. 그 압력 차이가 생기나 봐.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여기 물체의 운동 방향, 여기에서 바라본 단면적이 여기가 클수록 큰 거야. 그죠? 내가 이렇게 가서 하면 단면적이 여기가 큰 거고, 이 뒤에가 세모였던 상관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앞에가 클수록 커진대요. 자, 다시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세 번째 단락 해볼게요. 좀 짧죠? 자,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안개비 같은 경우는 거의 분무기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 거의 없겠지. 미세먼지, 아우, 장난 아니죠? 질량 거의 없죠? 이거와 같이,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작은 물체.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 먼지 같은 질량이 거의 없는, 그것도 먼지도 그냥 미세먼지랍니다. 엄청, 비도 아니고, 빗방울도 아니고, 안개비래요. 거의 분무기 수준이야. 이러면,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매우 작습니다. 그죠? 아, 이만하면 압력차가 좀 클 텐데, 이만하면 압력차가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찰 항력이 전체니까 압력차에 의한 거니까 요 압력차에 의한 압력 항력은 지금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압력차에 의해 생기는 게 압력 항력이잖아. 저게 작아. 즉 압력 항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찰 항력이 거의 커요. 영향이 이 얘기인가 봐. 자, 빗방울의 크기가 커진다면 이제 커져요. 그럼 질량이 더 나가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부피도 커지겠지.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진답니다. 반면 스카이 다이버와 같이 이제 큰 물체입니다. 그러면 작은 물체가 하고 큰 물체를 나눠 써야겠구나. 포인트는 지금 여기 작은 물체 이거하고 큰 물체 이걸 지금 달리 설명하고 있으니까 구분을 두라는 얘기네. 자,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는 낙하할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한, 그러니까 압력차니까 뭐냐면 압력 항력이죠. 얘가 압력 항력이 큰 거야 지금.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 찾아내야 돼. 이 두 개가 지금 대조되어 있는 거잖아. 작은 물체인 경우에는 마찰 항력이 무척 크고 그 다음에 압력 항력이 미미지. 이게 미미해. 그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압력 항력이, 큰 물체는 압력 항력이 대단히 크고 그 다음에 마찰 항력이 없다가 아니야. 얘가 미미한 거지. 그치? 없다라고 하면 안 돼. 미미하구나. 그러면 지금 이걸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좀 차이를 둬서 설명하니까 차이를 두는 데다 자꾸 초점을 둬야 한다고요. 됐죠? 자, 마지막 단락 읽고 문제 도전. 60%가 이상 틀린 건 거기에 있죠? 두 문제 모두입니다. 자, 그럼 어디 이제 네 번째. 자,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했으니까 원인은 중력입니다.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증가.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처음에는 이게 필요한가 보다. 처음에는 이에 따라 낙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 2는 뭐냐면 낙하 속도가 증가하는 거겠지? 그러면 낙하 속도가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그에 저항하는 항력도 커지게 되는구나. 그죠? 그럼 뭐야? 속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력도 어떻게 써? 같이 항력의 크기도 점점 올라가겠지. 그죠?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진답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자, 낙하라고 그랬어, 일단. 자, 땅이 여기 있어요. 땅이 여기 있고, 지금 낙하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가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이죠. 그러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기지? 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일단 항력. 그 다음에 땅으로 가는 게 중력이죠. 이렇게 가는 게 중력이지. 그 다음에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뭐라 했어?
중력의 반대 방향은 부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가 뭐야? 이렇게가 부력이 여기 안 나오지. 이렇게가 부력이겠구나. 지금 이 상태야. 그러면 항력과 부력의 합이니까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과 같아지는 게 된대요. 됐죠? 이때에는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네. 그러면 자 부력 플러스 항력이 중력이 된다라는 얘기네. 그죠? 요때는 뭐냐면 가속도가 0이래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붙지 않는다고. 그죠?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하답니다.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요. 빗방울의 속도는 어떻게 일정한데? 속도는 올라가지 않지만 중력의 힘 때문에 떨어지겠죠? 요것 때문에 아마 일정한가 봐. 중력은 변하지 않는가? 아까 처음에 했죠?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종단 속도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게 종단 속도구나. 요게 바로 뭐냐면 요거를 종단 속도야. 종단 속도는 속도가 없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없는 거야. 그죠?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는 거야. 중력이니까 뭐 한 9.8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러니까 9.8로 계속 쭉 떨어지는 거야.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난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낸다는 이거죠? 앞쪽에서는 낙하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이제 뭐야? 이제 상승할 때도 나타나고요.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할 때도 나타나요 했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나온 거야. 얘가 시험에 나왔던지 얘가 나오던지, 상승한 경우를 시험에 냈던지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냈던지 둘 중에 하나를 냈을 거야.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그럼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낙하할 때는 이동 방향이니까 중력이지. 그죠? 이건 중력. 그죠?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이래요. 그럼 반대 방향은 뭐야?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부력과 항력이죠. 요게 부력과 항력이 여기에 해당되지. 이게 평형이라니까 이렇게 평형이 된 거죠. 그러면 뭐야? 종단 속도의 공식이 하나 또 나왔군요. 언젠가 저 공식을 하나 또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어디 문제로 가보자. 호이. 자, 문제. 다음 중 적절한 것이랍니다. 적절해야 돼.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는, 그럼 아까 스카이다이버는 아까 뭐냐면 큰 물체였죠. 그죠? 시험 나왔다. 그죠? 아까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서로 대조했던 지점이잖아. 이렇게 써먹잖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이 대부분 아까 큰 물체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큰 물체 이렇게 했었고 작은 물체 이렇게 해서 서로 대조시켰잖아. 마찰 항력이 아니라 압력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라고 그랬죠. 그거 틀렸네. 여기에 사용해 써먹었네. 그다음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는 이거 뭐라 했어요? 이건 뭐죠? 압력 항력이죠. 압력 항력입니다. 아까 항력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물체의 이동 방향의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체 이동의 반대니까 어떻게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없고 떨어뜨려야 되죠.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된다면, 종단 속도에 이르겠어요. 그 물체는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가 같다? 이거 이상하다. 종단 속도에 이르면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어떻게 써? 중력 가속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9.8 어쩌고저쩌고는 그대로 있는 거야. 똑같은 속력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랬지 속도가 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아지면 안 돼. 당연히 중력 가속도가 크죠. 얘는 0이니까.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럼 부력이야.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려한다. 부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력은 항력 이런 거 관계없이 부력은 어떤 거지? 이렇게 넣었을 때
들어갔을 때 배제된 부피죠. 그죠? 그러니까 쟤는 항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쟤와 상관없으니까 뿅. 자,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세막대에 적용하는 부력은 또 부력이네.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크다? 부력은 자, 막대기가 이렇게 있든 넘치는 물은 요 부피에 해당한 만큼 넘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서 있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더 큰 게 아니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욕탕에 있는데 여러분의 부피가 변하지 않잖아. 갑자기 발부터 들어갈 때 넘치는 물하고 손부터 넣어서 들어가는 물에 넘치는 양은 같죠. 왜냐면 나의 부피는 똑같으니까, 나의 부력은 똑같으니까 넘치는 양이 같지. 서 있을 때하고 누워 있을 때 다릅니까? 말도 안 되죠. 다음 자, 어이구.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르답니다. 아하,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건,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건 얘는 뭐야?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네. 그죠? 부피가 일정하죠.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밀도는 질량 차이는 있군요. 질량이 다르네요. 밀도가 다르니까 그 질량이 다른가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같은 강의실이야. 요 강의실, 옆에 강의실 똑같은 크기잖아. 그게 뭐야?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태야. 그죠? 이 강의실에 10명 있고 저 강의실에 500명 있어요. 그럼 어디가 밀도가 큰 거야? 500명인데가 더 밀도가 크겠지. 그 얘기 하나 봐? 그러면 500명이 더 무겁겠지. 질량이 다른데. 구 모양의 물체 A와 B가 공기중에 고정됐습니다. 유체에 고정됐군요.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는 그러면 밀도의 크기를 좀 했는데 공기보다는 다 작아요. 공기가 짱 크네. 물체 B의 밀도가 물체 A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물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공기 이렇게 되겠네. 밀도는요. 그러니까 공기가 그 중엔 가장 무겁고 그 다음 이런 식이죠. 자,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을 때 공기 중에 고정했죠. 위에다 고정했고 그 다음에 놨어요.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여 상승하다. 놓은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했군요. 로켓처럼 위로 올라가는 거네. 처음에는 점점점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이건 종단 속도를 유지했다는 거죠. 종단 속도를 유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땅입니다. 땅인데 얘는 처음에는 상승하다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운동 방향이 어디야? 이쪽이죠? 운동 방향은 이쪽입니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은 뭐가 나오죠? 이쪽으로는 항력이 있죠. 물적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땅에는 뭐가 있어? 땅에는 당연히 중력이 있는 거지. 그죠? 중력의 반대 방향이 뭐라고 했어? 이쪽이 뭐야? 부력이 해당되겠죠. 그러면 종단 속도를 유지했다는 건 운동 방향으로 하는 힘과 운동 방향의 반대의 힘이 같아지는 게 종단 속도라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종단 속도가 온다는 건 운동 방향의 힘 부력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항력과 중력,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단 속도의 공식이 바뀌었죠. 아까는 낙하하고 상승은 달라요. 단 어쩌고저쩌고 같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찾아냈어. 자, 그러면 문제로. 짠. 적절. 자, A와 B가 고정돼 있을 때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 아까 고정되었을 때, 움직였을 때 하면서 차이를 뒀죠. 그죠? 그때 어떻게 했어? 고정됐을 때와 달리 움직이는 게 항력이 발생한 다음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으면 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항력이라는 게 생길 수 없어요. 그죠? 고정은 항력이 없어요. 움직여야만 항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미 틀려버렸어요.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종단 속도에 왔죠? 여기네. 그죠? 종단 속도에 왔어.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는 장력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자.
자, 밀도 요 놈을 이용해야 돼. 자, 아까 동단 속도는 자, 부력은 항력 플러스 중력이지. 그죠? 자, 그런데 A와 B는요. A, B 해볼게. A와 B는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했으니까 부력은 같아요. A와 B는 부력이 모두 다 같은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A와 B가 밀도가 더 크지요. 밀도가 크다라는 건 중력이 크다라는 얘기지. 그죠? 왜냐면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라니까 밀도가 높다는 건 질량이 높은 거니까 얘가 크다라는 얘기죠. A가 크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A 어디가 큰 거야? B가 커야죠. B가 커야 되니까 A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되죠. 그렇다면 아까랑 이게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으려면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중력이 커졌으면 얘는 뭐야? 항력은 작아져야 같은 값이 나오겠죠. 얘는 중력이 작았으면 항력은 커져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A의 항력이 더 커야 합니다. A의 자구의 항력은 B보다 어떻게 써? 크겠군이죠. 크다. 다음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의 차이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다. 그러면 중력과 뭐라고요? 중력과 부력의 차이래요. 그러면 부력과 중력의 크기의 차이죠. 이거 넘어가면 저에겐 뭐야? 항력이지 뭐야 이거. 부력과 요거의 차이는 바로 뭐야? 이거 항력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왜냐면 이게 뒤로 넘어가면 되잖아. 그럼 부력 마이너스 중력은 항력이잖아. 그죠? 항력이네. 항력은 어떻게 써요?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고 그랬지. 그죠?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써요? 증가하고 있을 때가 커야지. 그죠? 이게 더 크다지. 속도가 증가할 때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죠? A가 고정돼 있을 때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보아 A, B에 작용하는 항력은 속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어. 항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증가하면 항력도 증가하는 거지. 그죠? 점점 증가할 거잖아.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다음,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공기보다 더 밀도가 크대요. 그러면 공기보다 밀도가 큰 곳에서 상승했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그러면 뭐야? 공기하고 공기보다 큰이죠. 요 두 개야. 얘하고 얘죠. 그러면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써요? 어디가 더 큰 거야? 밀도가 더 커야 항력은 더 커지겠지. 그죠? 밀도가 더 커야. 그러니까 여기가 더욱더 항력이 더 커지겠죠. 저항하는 더 힘이 더 커질 거 아니냐. 왜냐면 자, 밀도가 크니까 질량이 크다라는 거 아니냐. 그죠? 질량이 커진다라는 건 어떻게 써요? 질량이 커지니까 중력도 커지는 거 아니냐. 그죠? 중력도 커질 거야. 그러니까 중력도 커져버리니까 속도가 커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클 때가 훨씬 크다. 요 놈이었네. 땡. 끝나버렸네.